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하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85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3의 그 함기고, 집기수와 구4의 정귤해망, 동동왕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기고, 집기소, 왕린. 함기고, 집기수, 왕린. 넓적다리에 감응함이라 그 따름을 고집하니 왕린 나아가면 인색하니라. 상월 함기고 역불처야 지제수인 소집하야. 넓적다리에 감응한다는 것은 또한 자리를 지키지 못함이니 뜻하는 바가 있어 사람을 따름에 있다 하니 그 따르는 고집하는 바가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본적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간산의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이 위치는 바른 자리나 응은 없죠. 상륙과 이렇게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상륙과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산 멈춤의 제일 끝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양강의 바른 자리라서 상륙과 정응한다. 멈춤 합계의 제일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은 이 고를 넓적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함기고는 감응이 넓적다리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기수는 집착하다. 수, 따를 수, 집기수, 고집스럽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요. 그 따름을 결국에 고집하게 되니까 고집하면서 나아가게 되니까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기수의 의미를 한자의 그 해석에 대해서 견해드립이 있는데 의미를 보면 그 따름을 고집한다. 집기수, 수는 따르다이죠. 집. 그 다음에 그 다사는 자신을 뒤쫓아오는 사람을 오히려 붙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역불처의 처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자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제하야 뜻이 아래에 있다. 한데 이 부분 소집하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조금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산이가 황태영 교수님은 이를 남녀 관계에 이야기를 해서 그 바람을 피는 것과 비슷하게 설명하십니다. 즉 고의 단계, 넓적다리의 감흥의 단계에 있으면은 남녀 관계가 공감하여서 성숙한 단계이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뭔가 더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남자 또는 여자가 다른 이성에게 또 한눈을 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딴 여자 또는 딴 남자에게 한눈을 팔게 되면은 팔아서 마음대로 따라가면 옹색하거나 부끄러지기는 흉하고 왕린하는 상황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존에 서로 싸워왔던 서로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흉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집기수 내가 따라가는 것을 붙잡는 것은 여기에 마음이 쏠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자기 여자를 꽤 잘 알게 된 공감의 단계가 이제 세 번째 효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알게 된 단계죠. 이 상황에서 다른 여자에게 제2의 여자에게 눈길을 주게 되면은 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내가 눈길을 준 여자는 오히려 예전에 내가 천천히 감의 단계에서 신뢰를 쌓아왔던 그 원래 여자보다는 형편이 없는 하급의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정치적으로 설명하시기를 남의 말에 솔깃해서 무분별하게 추정하다가 옹색한 처지에 빠져서 잡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위기의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그런 혹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왕린 행동하지 않으면은 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 부분은 이제 황 교수님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실제로 이 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따르는 바를 고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징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제수인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래에 있는 이 하에 집착을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각각 이 네 개에 대해서 서로 상관성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개별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3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4를 보겠습니다. 정길회망, 동동왕래, 봉종이사. 9.4는 곧으면 길하고 후회함이 없으리라. 동동왕래,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가고 오미니 벗이 나의 뜻을 따름이니라. 상활, 정길회망, 미감해야, 동동왕래, 미광대야. 곧으면 길하고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사심이 없어 남을 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요, 동동왕래한다는 것은 미광대야, 크게 빛나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은 바르게 하여 길하니 뉘우침이 없어진다는 것은 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뜻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크고 넓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초효는 9.4는 이렇게 초효와 응의 관계에 있죠. 응의 관계에 있고 바른 자리죠. 그래서 이제 바른 자리, 정은 아니죠. 정확하게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바른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9.4는 부당이고 초효와 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합친 본격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동동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동동왕래의 의미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시기를 동동은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 흔들리고 왔다 갔다 오고 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봉종이사는 벗이 당신들의 생각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이제 이거 남녀관계에 조금 더 진전된 관계에서 또 설명을 하시기를 보면은 명확한 마음이 정해지지 못한 상태를 동동왕래로 이야기하고, 봉종이사는 축하할 일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딱히 나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9.4의 효를 받으면은, 점사를 받으면은 나에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여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성이 더 많이 찾아온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을 고르고 골치 아픈 자를 덜어내버리고, 그래서 봉종이사 하는 거,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결국 유유상종의 상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효를 황태영 교수님 이 효를 받았을 때 여자들이 많이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 효를 받았을 때는 이제 고민해야 될 점이 봉종이사와 동동왕래, 그리고 빛이 크게 빛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실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9.3과 9.4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기고 집기수 왕린. 상활, 함기고 역부처야 지제수인 소집하야. 그 허벅지로 느낀다. 내 자리를 뒤쫓아오던 사람을 내가 오히려 붙잡을 것이다. 가더라도 허물은 고침에 인색함이 있을 것이다. 상활, 집기고는 역시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다. 뜻이 뒤쫓아가는 사람에게 있으니 그 뒤쫓아가다가 도리어 붙잡힐 것도 아래쪽에 있던, 내 밑에 있던, 4,5에 있던, 4,5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물상을 보면은 함기기, 그 허벅지로 느낀다는 물상을 보면은 이 택사나 본계가 9.3이 협연하면은 택지체가 되죠. 이 택지체는 풍지관의 지게의 모계로 도왔습니다. 풍지관의 상계가 허벅다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가 6으로 가고 6은 4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손의 허벅다리로 이게 태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허벅다리로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기수, 그 뒤쫓아 가던 사람을 붙잡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12몇 개 주의사항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천산둔에서 천지빗계로 흘러가다가 이제 이 제일 앞에 있는 6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 6이 이제 3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3으로 내려오면서 자기보다 뒤에 있던 사람들, 여기 뒤에 있던 사람이 요 사람이죠. 뒤에 있던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어째 보면은 이제 택사나 본상은 이제 원래 여기 있는 것이고 원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읽어보면은 빗계 시절에 경계 바깥에 세 사람이 달아난 상황입니다. 이래서 추이를 하게 되면 앞에 가 있던 6번 위치에 있던 사람이 3번으로 내려오는 거죠. 뒤로 내려온다. 그래서 자기보다 뒤에 있던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결국 4번, 5번에 있던 위치에 있던 사람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간의 손으로 그 뒤쫓아가던 사람을 붙잡게 된다. 이게 집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인색함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12몇 개 주의사항 이게 택산합에 본계가 있으면은 본계가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 1이 이렇게 6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상계가 태로서 유가 강을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이를 하더라도 택지체가 되는데 택지체는 그 풍지간에서 왔죠. 근데 풍지간에서 이렇게 추이를 하더라도 여전히 유가 강을 타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 두 개의 물상을 보면은 효변을 하거나 추이를 하더라도 유가 강을 타고 있는 이 상황은 변하지 않으니까 허물의 고침에 인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집하야 그 붙잡힌 것이 아래에 있던 사람이다. 이거는 아까 위에 있던 설명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천산둔 천지빗계에 12몇 개 흘러가다가 제일 위에 있던 강이 6이 3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4와 5를 쫓아가는 거죠. 이렇게 4와 5를 쫓아가는 물상이 나오죠. 4와 5를 쫓아가는 물상이 있는데 중간에 이 감의 의지는 내가 뒤를 쫓아가던 뒤쫓아오던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즉 감의 의지는 본래 뒤쫓아가는 사람에게 있었다. 간의 소로서 그 뒤쫓아가던 4와 5를 겨우 잡으니 붙잡힌 것은 소집하야 아래에 있던 사람이다. 이 물상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다음 역불처의 물상은 역시 머무르지 않다. 이 의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택산합에서 감의 거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추이 효변을 하더라도 감의 거처는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머무를 것 같은데 풍지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추이를 해서 내가 감의 거처에 머무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머무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글을 읽어보면은 최로 추이해도 감은 유지돼서 결국에 감은 거처를 의미하고 머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의 사람이 바깥에 나가 있어 끝내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역시 머무르지 않는다는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자, 여기까지 구삼에 대한 설명이고 구사를 보겠습니다. 정길회망 동동왕래 봉종이사 상활 정길회망 미감해야 동동왕래 미광대야 일을 맡아 처리하면 길할 것이나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며 벗을 그리워하여 마치 어린이처럼 들뜬 마음으로 왕래하니 벗들이 지금 이곳에 없는 너를 생각하며 그리워할 것이다. 상활 정길회망은 감흥을 하지 않아서 해로움이 없음을 말한 것이요 동동왕래는 빛남이 아직 미광대야 크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망의 의미를 보면은 이제 이 택사나 본계가 있죠. 본계가 구사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수산건이 되죠. 수산건의 모계인 지계의 모계인 뇌산소가로부터죠. 뇌산소는 전체적으로 대감의 곡고 발음의 물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이를 하더라도 여전히 상계는 수감, 곡고 발음, 견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망, 후회함이 없다. 즉 속각계는 감으로서 곡고 바른데 추일해도 감을 잃지 않으니 일을 맡아서 처리하며 길하니 회망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동은 이제 마음이 동요되는 모양, 조급하고 들떠 있어서 안정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그 택산합의 본계가 있으면은 이 구사가 효변하면은 수산근, 근이 되죠. 이 수산근은 또 다른 모계인 풍지간에서 왔죠. 풍지간은 전체적으로 대간이죠, 대간.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어린아이를 어리석고 이제 그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마조마해 하는 그런 이제 아이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감의 노력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위에도 감, 중간에 감 두 개 있죠. 그 감은 또 상하게 된다. 그 우리 신체적으로 상해할 때 상하게 되는 이런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이를 하여서 건이 되더라도 수상건이 되더라도 내가 아무리 감의 노력을 하게 되더라도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 상이 결국 마음이 불안정해서 안정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수상건이 되면은 그 감이 겹쳐서 있으니 동동, 즉 어린아이 마음처럼 불안해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감흥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그 택사나 본계가 구사가 효변하게 되면은 수산건이 되죠. 수산건이 되는데 여기 건입니다.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건은 또 다른 모계인 내산소가에서 이렇게 왔죠. 그래서 감의 일, 감이 추위에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감이 유지되는 거죠. 근데 감이 유지되는데 감흥하다의 태가 없죠. 즉 감흥하는 태, 화응하는 태가 없으니까 미감, 감흥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동동 왔다리 갔다리 마음을 이렇게 그 애달아 하는지 보면은 그 택사나 본계가 구사가 협연하면은 수산건이 되죠. 수산건인데 수산건은 이렇게 그 또 다른 모계인 풍지간으로부터 왔죠. 풍지간으로부터 이렇게 왔는데 사가 육으로 가고 육가 사로 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물상을 왜 이렇게 하느냐, 저 아래에 있는 곤의 친구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붕종 이사의 뜻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본계인 택산합이 있으면은 구사가 효변하면은 수산건이 되죠. 수상근은 또 다른 모계인 풍지관에서 왔죠. 그래서 학계에는 이렇게 곤의 무리가 친구들이 동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곤이 이렇게 음이 이렇게 딱딱 다 끊어져 있죠. 즉 풍지관계 시절에는 곤의 무리들이 모여져 있었는데 추이를 하게 되면은 건이 되면 흩어진답니다. 그래서 내가 동북 쪽에서 간의 동북 쪽에서 감의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고 그리워하니까 그 물상이 붕종이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광대야는 이제 그 곤의 뜻이 그 대상전을 보면은 중지곤 두 번째 개를 중지곤 64개 중 두 번째 개의 총론적인 설명에는 함홍광대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즉 그 빛이 광대하다는 이야기죠. 그 빛이 광대함을 품고 있다가 공계에서 이렇게 중지곤, 우리가 실제로 공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물상이 설명이 나옵니다. 즉 곤의 그 빛이 그 빛남이지만 관계에 있던 곤이 이렇게 추이를 하면서 아까 위로 가고 아래 가니까 곤이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여기 아까 곤의 세력이 이렇게 흩어지는 물상이 나오는 거죠. 여기를 보면은 여기 이제 녹색 부분은 다시 그림을 보면 이렇게 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니까 이제 결국 관에 있던 곤의 세력이 이리저리 갈라지니까 미광대야 그 빛남이 크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맡아 처리하면 길할 것이다.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며 벗이 그리워하는 것이 마치 어린이처럼 들뜬 마음으로 왕래하니 벗들이 지금 이곳에 없는 너를 생각하며 그리워할 것이다. 상활 정길회망은 감흥하지 않아서 해로움이 없는 것을 말한 것이요 동동왕래는 빛남이 아직 크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동동왕래 붕종이사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제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택산압의 93과 94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93에서는 그 장단지 느낌이 장단지까지 가는데 이때 집기수의 해석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고, 이때 그 뜻이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4에서는 이제 동동왕래와 붕종이사가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